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점에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 중에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된 퇴직금은 설사 이제 고용해 주신 원장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Don't worry, doctors.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이한결입니다. 오늘은 돈어리 닥터스 윤창인 세무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해 봤습니다. 바로 봉지기들의 세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사회에서 관계 맺음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 맺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사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인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의사들이 의학에 대해서 네. 그렇게 잘 알면서도 네. 세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는 이유, 과연 네. 뭘까요? 봉직이 우리 원장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세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또 원장님들이 공부가 의학 쪽에 조금은 더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생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잘 활용하셔서 사업에 또 잘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저도 예.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네. 어려운 게 바로 이 세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지기로 처음 계약할 때 월급 액수만 보고 참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전공의 때 봤던 급여에 비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네. 금액들인데요. 네. 실제로는 근데 통장에 찍히는 돈과 계약서에 적힌 돈이 다를 수 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희 이제 의료업에서 좀 통용되고 있는 이제 급여제라는 게 이제 네트 급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보통 이제 소득세와 사대보험료를 일반 급여인 건 상대적으로 이제 그로스 급여라 표현을 하고요. 이제 네트 급여라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봉직으로 이제 계시는 병원의 원장님하고 네트 급여 1,000만 원을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로스 급여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에서 내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차감된 후에 내 통장에 찍히기 때문에 1,000만 원보다는 작은 뭐 700 얼마, 800 얼마가 찍히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시는 이 형태가 네트 급여인지 그로스 급여인지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를 쓸 때 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네트 급여제고 실제 실수령액만큼이 이제 우리 페이닥터분 통장에 들어간다라는 그 형태의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급여인 그로스 급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월 1,000만 원으로 계약하셨다 하더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700 얼마, 800 얼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외에 근로계약서를 예. 썼을 때 예.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더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 휴일에 근무하는데도 예. 언뜻 듣기로는 예. 노동법에 의하면 예. 주말에 근무하면 추가적인 예. 수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내용들도 근로계약서에 예.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연장 근로, 뭐 이렇게 야간 근로 이런 부분인데요. 포괄임금제 같은 형태로 쓰여지면 추가로 근무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근로계약 작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더 받으실 수가 없는 형태가 되고요. 그런 내용 없이 일반적인 월 1,000만 원과 같이 단순하게 쓰여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연장 휴가, 연장 계약이랄지 우리 이제 휴일 근로 이 수당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는데 원장님, 이제 사업주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괄임금제면은 네트급여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나요? 네,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예, 다른 내용. 네트급여는 순수하게 그냥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실수령의 개념이다라는 얘기고요. 포괄임금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포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노무사님의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점,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참 분란이랄까요? 네, 네.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퇴직금에 대한 예. 부분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그 퇴직금이 과연 월 급여에 포함이 예. 된 건지 예. 아니면 아닌 건지 예. 매번 이게 구인구직을 할 때마다 예. 저희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달 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년 근무가 안 하셨다, 1년 이하다라고 하면 퇴직금이 없으신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2년 근무하셨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달 월급이니까 2달치 월급이 내 퇴직금이다라고 간략하게 이제 퇴직금을 이제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점에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 중에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된 퇴직금은 설사 이제 고용해 주신 원장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좀 이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1,000만 원 가로 명확하게 퇴직금 1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닌데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예. 예를 들어 소송에 갔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퇴직금은 인정은 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페이닥터 분이 근무 기간 해당되는 이 퇴직금이 산출해봤더니 3천만 원이더라라는 거고 이렇게 월 100만 원씩 받았던 금액을 합해봤더니 뭐 2,400만 원이더라라고 하면 이 금액을 상계해서 추가로 600만 원을 원장님이 더 지급을 하셔라라고 하니까 금액 기준으로만 보면 왠지 퇴직금을 인정받아서 추가로 600만 원을 받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이진 않고요. 원인 없이 받았던 급여니까 페이닥터는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이 조건이 되려면 명확하게 페이닥터 입장에서 내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퇴직금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원장 입장에서 퇴직금 포함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원인 급여가 아예 인정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이 금액은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그냥 상여 같은 금액으로 받는 금액이 되고 네. 원장님 입장에서는 방금 드렸던 3천만 원을 그대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언뜻 이전에 듣기로 예.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는 예. 급여로 산정이 돼서 예. 그것 예. 역시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예. 어떤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 퇴직금에 상계돼서 처리될 예. 수도 있다. 예, 이해하면 그러려면 조건이 명확하게 페이닥터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얼마 금액이 구체로 기재가 되어야지 그게 퇴직금은 아닙니다. 그래도 퇴직금은 알겠습니다. 아닌데 원인 없이 받았으니 고용주에게 다시 반환을 해야 되고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3천만 원에 해당된 퇴직금을 받아야 되고 돌려줄 돈이 2,400이니 서로 상계해서 순액인 600만 원만 받아라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2,400만 원도 방금 말씀드린 이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2,400만 원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이제 그게 명시적으로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그냥 퇴직금 포함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게 다 이제 상여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예. 퇴직하실 때 3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파생되는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연금이라든지 예. 퇴직연금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예.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DC형 연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예. 늘어가고 예. 또 그것들을 어떤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도 예. 우리 많은 봉직이들이 예. 근무하는 곳에서도 예.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예.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용을 하고 계시는 이제 원장님 병원이 이런 DC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먼저인 거고요. 물론 이제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이제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와 이 DC형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또 상충이 되는 게 DC형이면 근로계약서 자체 퇴직금이 언급이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DC형은
말 그대로 이제 1년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DC형 계좌에 이제 원장님이 고용하신 원장님이 퇴직금으로 이제 입금을 해주시는 예. 거기 때문에 별도로 내 통장에 입금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에서 DC형이 별도 조건을 충족하게 개설이 됩니다. 거기에 입금을 해드리는 거고 그 DC형 계좌 주가 바로 페이닥터의 명의로 개설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DC형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의 유리한 점은 뭐냐면 현재 세법이 외부에 그렇게 퇴직금을 DC형 같이 입금을 하지 않으면 또 DB형도 있는데 예. 좀 복잡하니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 비용 처리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도 예.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외부에 이렇게 DC형이나 DB형 같이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주분 입장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금액이 입금을 하니 자금 관리에 좀 유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 페이닥터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일한 대가가 통장에 이렇게 퇴직금이 들어오고 그걸 내가 또 다시 또 추가로 돈을 더 넣어서 이렇게 활용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돈에 찍힌 또 내 통장 명의로 오니까 훨씬 더 뭔가 느낌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호가 예. 서로 예. 윈윈하는 그런 예. 구조가 그런 퇴직연금 계좌 등을 활용하는 예.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예.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KMA TV